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수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수능입니까? 물수능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 수능은 과연 어떻게 출제될까요?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불수능은 2018학년도에 불수능이 있었다. 최근 한 6년 동안의 물수능이었지만 2018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바로 영어 절대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EBS 연계 문제나 교과서에도 없는 환율과 금리, 디지털 통신용 부호화 기술이라는 아주 특수한 영역을 찾아내 와서 두 문제를 독서에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죠. 그래서 등급 컷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은 종합적 사고력 평가 위주로 이렇게 바뀌면서 불수능이었죠. 2018학년도. 그리고 다시 지금 쉽게 출제되고 있고, 과거의 불수능과 물수능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능의 그 변별력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아주 심하니까 사교육을 잡는다고 2000년도의 수능은 정말 물수능이었습니다. 지금 비교하면 정답이 전부 다 쫓아다닙니다. 눈으로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딱 그 해에는 2000학년도 수능에는 국어 영역만 조금, 어느 영역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에 이렇게 된 것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옮기면서 바로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주자. 이게 출제위원들이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입니다. 출제위원장부터.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시에 애들 뽑을 때 실제로 뭐 변별력 있는 시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보니까 국어와 수학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자,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바로 중하위 등급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수능은 바로 쉽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쉽다. 결론적으로 원래 수능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데 주로 기본 개념,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 기본 개념 위주로 출제한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출제되는 그 경향은 벌써 문체부에서 방침이 딱 정해집니다. 선생님이 출제에 들어갔을 때도 평가위원장 나와서 기본 방침을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관이 또 나와서 원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번에는 재학생들이 불리하다는 벌써 이야기가 나오겠죠. 지금 이미 여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불수능으로 어렵게 출제했으면 한번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학습이 벌써 온라인 가정학습이 벌써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는데 원래 수능을 어렵게 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쉽다. 기본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빙 자료로 2020학년도 수능 만점자 비율을 보시면 대만 비교가 됩니다. 2019학년도에, 2018학년도에 아까 선생님 국어와 수학에서 조금 까다로웠다 했죠. 그때 불수능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2019학년도에는 조금 쉽게, 작년 20학년도에는 더 쉽게, 그래 만점자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 나죠. 원래는
이거보다도 만점자가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역에서 쉽게 출제된다는 점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꿀수능으로 이런 물수능이라고 할 때 이거를 꿀로 바꾸는 꿀수능 대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위 등급은 1, 2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부터라도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집중한다면 1, 2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등급을 지금 잘 받고 있던 6월 모평에서도 1등급을 받았고 모의고사를 치면 등급이 괜찮은 학생들은 오히려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왜겠습니까? 치고 올라오면 결국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3등급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학생들이 밀릴까요? 시험 칠 때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 여러분들 물수능이나 쉬운 수능일 때는 실수가 바로 좀 치명적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선생님이 또 특급 이벤트로 유튜브 자료를 올리겠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시계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영역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시험 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쉬운 수능이라도 바로 그 훈련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나간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첫 번째 실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너무 쉬울 때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조금 이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이 풀리죠. 너무 쉬워. 거기서부터 바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쉬우니까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습니다. 그죠? 그럴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쉽게 출제될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꼬아서 본인은 생각해가 정답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80도로 완전히 틀린 답이 아니면 처음에 찍었던 답이 수능입니다. 수능은 찍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딱 처음에 문제를 접해가 풀었을 때 찍는 게 바로 답일 가능성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줄이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더 강조하면서 코로나 맞춤형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EBS에 출제되는 그 비율을 보면 70%가 다 넘죠. 영어는 73, 국어는 71입니다. 지문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수리 탐구는 전부 다 70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EBS에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가정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중심이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EBS에 있습니다. 자, EBS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상위권과 중하위권에 대해서 각각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전 과목을 전 영역을 다 듣기에는 시간도 그렇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해서 취약 과목만, 또 취약 과목에 취약한 자주 틀리는 단원별로 강의를 듣고,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바로 EBSI에 보면 메뉴바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맞춤 문제, 기출문제 다음에 맞춤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춤 문제. 그 맞춤 문제를 바로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유형별로 문제를 바로 풀어보고 앞에 강의 들었던 것 중에 자기가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로 개념 정리하는 거. 요거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중하위 등급에 있는 사람은 EBS 강의 듣고 바로 그 단원에 맞춘 문제 풀고 또 틀린 문제는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영역별로 또 단원별로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5년, 3년간 이 기출문제집 많이들 갖고 있죠. 이 기출문제집을 할 때는 어떤 문제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그거는 EBS 강의 들었는 거, 그리고 맞춤 문제 풀었던 거, 그리고 그 단원의 기출문제를 또 풀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까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출문제 중에 수능 시간표별로 영역별로 여러분들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을 구입해서 풀고 오답 피드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니까 이게 왜 틀리는지 EBS 강의 다시 들어가 보고 개념 정리 다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하고 바로 그런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문제집을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집은 여러분들 EBS 강의를 다 들었다는 전제로 생각해 봤을 때 수능 특강과 완성은 문제만 풀어봅니다. 그리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EBS 파이널 테스트. 원래 수능 출제 문제집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른 동영상 강의 한지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널 테스트에서 아주 중요하고 변별력 있는 몇 문제를 내다보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내다보면 바로 거기에서 맞는 문제들, 수능 문제와 파이널 테스트의 문제가 일치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지리에서 변별력 있는 두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른 교과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파이널 테스트 여러분들 조식에 갖다 놓고 파이널 테스트 할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풀고 역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또 파는 여러 가지 문제집 있죠. 문제들만 돼 있는 문제집, 그리고 10월 11월 이제 단원 정리가 대부분 끝난 학생들은 봉투 문제, EBS 나오는 봉투 문제, 다른 사설에서 나오는 봉투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EBS 나오는 봉투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형태로 된 그 영역별로 시간에 맞추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EBS I에 보면 위에 모든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죠. 그리고 맞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 맞춤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수준별 맞춤형 난이도가 조절이 되는 문제를 나의 시험지 해가지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문제 추천, 그 다음에 만들기가 나옵니다. 나의 시험지 만들기를 자기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그 단원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고 쉬운 문제, 또 약간 어려운 문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맞춤 문제를 강의 듣고 해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주요 출제 개념 위주로 학습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쉽게 출제할 때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출제 개념 위주로 출제한다는 거. 제가 출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시험 출제할 때는 출제위원들의 입장이나 어떤 그런 다른 입장에서 한번 수험생의 입장에서 또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출제할 때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출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근 3년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최근 5년, 그러니까 작년 문제부터 먼저 풀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작년, 3년 전에 거, 4년 전, 5년 전 이런 식으로 코로나 맞춤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 하게 되면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고 할 때는 바로 피드백이 필요하고 곧 있으면 또 9월 모평이죠. 9월 모평 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맞춤형 학습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강의나 단원별로 공부를 했으면 맞춤형 문제나 단원별 문제부터 먼저 그 공부를 끝내고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하지 말고 바로 맞춤형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또 바로 해야 됩니다. 요거 세 가지. 자, EBS 강의 듣고 또 선생님 오늘 강의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 문제, 형성평가 문제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바로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지금 바로 right now 그리고 지금 즉시 just do it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갈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